보험 유니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 상담을 잘하는 FC들은 기본적으로 영업 활동도 잘 돼서 이 보상 상담을 통해서 계약으로 이끌어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도 결과적으로 이 계약을 통해 또 소개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이 보상 지식은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부했다면 전문가처럼 활동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올바른 보상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상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보상 상담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숨은 보험금을 찾아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고객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는 보험금도 찾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고객의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상 상담과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서 어, 그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요 보험 유니버스 서비스입니다. 이 보험 유니버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지원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다른 지원 서비스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부가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료 코드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상 상담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다 와서 그 병원 서류를 갖고 오시면 그 진단 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진단 코드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항목이 보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서비스에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 진료 정보 분석 서비스입니다. 3년치 고객의 진료 정보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건강검진 서비스 기록을 갖고 와서 분석 후에 안내하며 혹시 못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보험 가입 내역을 자연스럽게 보장 분석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서비스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는 리모델링 또는 업셀링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보험금 청구 기능이 있는데요. 각 보험사 청구를 할 때에 우리가 번거롭지만 보험사별로 서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내에는 각 보험사를 동시에 청구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유니버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또 축약해 보면 이런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진단 코드 검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 코드를 검색하게 되면 해당 보험금에 대한 자동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번에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를 통해서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이 될 거고요. 또 숨은 보험금을 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면 보험금이 있고 두 번째는 미청구 보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숨은 보험금 하면 이 휴먼 보험금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청구 보험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혹시나 수술비나 입원비 등 다른 항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그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금까지 이 수무보험금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찾아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객들에게 이러한 그 보상 상담과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는 아무도 하지 못한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 보험 유니버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이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PC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PC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 inuniverse.com 메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에 회원 가입이 돼 있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비스는 총 7가지 정도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코드 검색 서비스가 있고요.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료 정보 분석과 보험금 청구서 서비스. 요 세 가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코드를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 진단 코드를 중심으로 진료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 고객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진료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한 번에 보험금 청구서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조사 선정 기준 질환별 대상이나 휴면 보험금 찾기, 비급여 진료비 조회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좀 권유는 드리고요. 요 앞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진료 코드 검색과 보장 분석, 보험금 청구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 코드 검색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그 병원을 갔다 오신 분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 병원에서 갑상선에 양성혹이 생겼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 문의도 있을 거고 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고객은 그게 궁금해서 우리들을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객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고객이 갖고 온 병원 서류에서 코드 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코드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코드 번호는 예로 D34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갑상선의 양성 혹이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객분께서는 궁금해 하셨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D34 코드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의료비는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검색 결과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양성이나 조직 검사상 하이라이징 트라바큘러 튜머인 경우 암 진단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고객들하고 상담 시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비 보장은 가능한데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100%다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참조의 개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34 코드는 의료비와 그다음에 암 진단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조직 검사 결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청구를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이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고주파 절제술 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참조란 이런 문구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아까 부가적으로 아랫부분에 서비스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사 선정 기준 질환별 대상에서 이런 경우 조사할 수가 있어요 라고 나오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상선 질환이었고요. 고주파 절제술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주파 절제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조직검사 2회 이상 시행 없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했거나 결절 크기와 경과 관절 없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을 했거나 단기간에 집중해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저희들도 참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요 아랫부분에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D34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암 진단비의 가능성도 있고 의료비 보장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또는 어, 어떤 그 또 항목에 에, 진찰이 있으셨는지 이런 병원 기록들을 좀 한번 봐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두 번째 진단 코드를 검색하고 두 번째 정보 분석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료 정보 분석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로 고객님을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서 인증을 받듯이 이 정보 분석은요, 건강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 자료는 우리가 심평원, 정보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심평원에서 이 진료 정보 분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 보시면 진료 정보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만났을 때 이거는 신규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고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고객들한테 이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이 되셔야 될 거는 그동안 못 받았던 보험금들에 대해서 내가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 이름 한번 저는 이제 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00 17 예. 그래서 초대하기 버튼 누르면 초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초대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목록 가보기 하면 원래는 분석 결과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증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이 카카오톡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름, 휴대폰 번호, 뭐 통신사 해서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그 인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을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뭐 통신사 이런 거 다 쓴 다음에 반드시 문자로 인증하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패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자로 인증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부분도 혹시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이런 문자를 만약에 보낼 때에는 멀리서 하실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바로 그 문자를 보내주시고 인증을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인증하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고객이 진료 정보 분석하기가 돼야 반드시 진료 정보 분석하기를 누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본인 카톡에 들어가서 본인의 개인적인 인적사항 넣고 완료 했을 때 진료 정보 분석하기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되돌아오셔서 이렇게 자, 좀 전에 저희가 들어갔던 화면이 진료 정보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석 목록에 가보시면 이렇게 목록에 좀 전에 초대했던 분의 분석 결과가 조회가 됩니다. 이 조회하는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 완료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어떤 수분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의료 실비는 분명히 저희가 첨부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안 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숨은 보험금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어, 진단비나 수술비나 치아나 아니면 기타 항목에 대해서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간의 양성 신생물 해서 2021년도에 이런 진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고객은 이런 내용들을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D134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및 수술비가 청구가 가능하고요. 양성이나 소외감 진단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어, 검사 결과 고등급인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하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는데 어, 좀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결과가 어, 더 적극적인 뭐 결과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누른다고 한다면 어디서 받았는지 왜인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진단 쪽 관련해서 이러한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수술 관련해서 어떤 수술을 했고 이 수술로 인해서 보험금은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수술비나 일반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C코드 시 암술비도 만약에 조직 검사 했는데 C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수술비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세복이 항상 있으니까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상세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촬영 등 두 건이 있다. 그래서 이 진단과 수술과 치아 이런 부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요 지금 상세보기 보시게 되면 용종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진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구를 안 한 케이스거든요. 저도 이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데 고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 보험 유니버스를 해보신 분들이 본인들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들이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단, 수술, 치아, 기타 요 기타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진단 쪽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술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치아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고객들과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거리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고객도 신뢰도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과정 중에 그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업셀링으로 커버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었나요? 보험금 그 수령을 했었나요? 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보험금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뭐 다음 주 계속 확인을 해볼 거고요.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못 받은 보험금이죠. 결과적으로 이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는 거고요. 본인들은 더더욱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진단이나 수술이나 이런 과정 등을 찾아줄 수가 있는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혁신증이었고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았으면 보험금 청구도 해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담보가 없는 거죠.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담보도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내가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또 보장무속으로 넘어가서 협심증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허혈성 심질환 쪽으로 업세일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을 다시 재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담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상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도 본인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상 치료비라든가 실손해서 병원비 찾기라든가 대인 비용 할증 지원금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추후에는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치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발치를 한 분과 그 임플란트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발치를 하나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받으셨겠네요. 하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 무슨 100만 원 하실 의아하실 겁니다. 치아 보험이 있으셨으면 보장을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치아 보험이 없었다.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 그 치과보험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치아를 그 5개 이상 발치를 하시게 되면 후유장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후유장애 보험금이 5%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5개 이상. 최고가 14개 이상까지도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말하는 기능이나 씹는 기능 등이 영구히 상실됐을 때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보험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상담의 시작은 보험금을 받으셨는지 여쭤보시고 못 받았다. 받으셨으면 다행히 못 받으셨다. 라고 하면 왜 못 받았는지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장 분석으로 왜냐면 이게 이 이후에 그러면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가입을 안 하셨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그 뭐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청구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객들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옆에 보면 언더라이팅 기능까지도 같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건강체냐 유병자로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 자, 건강체 부분부터 한번 봐볼까요? 3개월 내에 진료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그 갖고 온 정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 1년 내 검사, 5년 내 7일, 30일 투약. 그러면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체로 가입 못하겠죠. 그럴 때는 이걸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유병자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병치 쪽에도 3개월 내 진료 정보나 2년 내 입원 수술한 경험이 있거나 5년 내 입원 수술한 경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체로 갈지 유병자로 갈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언더라이팅 기능까지도 놀랍게도 이 보험 유니버스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분석 목록이었고요. 세 번째로 고객 목록에 가면 기본적으로 목록에 저는 하나밖에 아직 안 해서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던 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단 코드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진단 코드 통해서 요 통해서는 아니고요. 진단 코드로 분석해봤고 이 외에도 진료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보험금을 숨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봤고요. 이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객들과 면담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류들을 요청을 하시고 다음번 예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 예약을 하는 동안 왜냐면 그 서류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사이에 고객한테 면담 과정에서 또 어떤 제안서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업셀링 할 건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할 건지 맞춰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놓고 이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청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보험사에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일일이 다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한 번에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청구서 출력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생명, 교보생명 요 네 군데 청구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모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한 번씩 들어가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입력을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직무, 그 다음에 보상 안내 연락처. 이건 거의 본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자 정보. 피보험자가 동의를 한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연락처 다시 한번 그럼 피보험자 동의를 해요라고 하면은 뭐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건 이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는 거고요. 이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험금 청구서 양식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입력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 한 번에 입력이 돼서 출력을 할 수 있게 요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자, 고객이 청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쪽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어떠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진단 코드 검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진료 정보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동안 뭐 진단된 사항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뭐 치아 관련 또는 기타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숨보험금 청구를 이 진료 정보 분석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해 보고 이제 이 단계에서 리모델링이나 또는 업세일 등 제안서를 마련해 놓고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다음번에 오실 때 보험금 청구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고객한테는 제안서 갖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을 저희는 이걸 기존 고객들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영업 활동을 또는 보상 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보고 그뭐 플랜카드나 아니면은 배너를 만들어서 저는 그 사무실 앞에서 이 고객들을 한번 DB를 수집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앞으로 활용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어, 뭐 더 잘 아마 만들어내실 거라 보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실 때에도 뭐 명함이나 아니면은 전단지를 활용하셔서 이런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사례가 없더라도 지금부터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보험료 10만 원부터 최고 뭐 몇천만 원까지도 받아줬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들이 한 번 정도는 받아보고 쉽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첫 번째 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개가 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TA를 통해서, 뭐 기존 계약 같은 경우는 TA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A 만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숨은 보험금 사례를 예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그 이분이 어, 그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뭐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나온 요 보험 그 유니버스 서비스로 인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제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여지껏 없던 그런 시스템이라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예시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런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초에 면담 시에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유니버스 인증부터 먼저 받으시는 게 그 고객들과 면담 시에 훨씬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이 유니버스 인증 서비스부터 하시면 자연스럽게 보장 분석은 물 흐리듯이 이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거는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또는 장애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었고 또는 입원을 했었거나 자 아니면은 수술을 했었거나 이런 내역들을 확인을 해서 보험금을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자기 정보를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초회 면담 시에는 항상 유니버스 인증을 먼저 시작하고 보장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청구 보험금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만날 때까지 서류 준비 요청을 해놓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 보험 그 분석 그다음에 또 솔루션 제안을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만났을 때에 보험금 청구나 그리고 이 제안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의 일련의 과정들을 앞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앞으로는 이 유니버스의 이 서비스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돼서 어떤 형태의 영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영업 형태의 여지껏 나왔던 어떤 툴보다 정말 강력한 그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